네, 19일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상황,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스라엘이 어제는 라리자니와 솔레이마니를 표적 공습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란 정보부 장관을 표적 공습해서 암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먼저 라리자니 잠깐 설명하자면 라리자니는 하메네이가 자신의 요구 시에 대행을 맡길 정도. 그러니까 3인 임시 지도체 위원회가 있었죠. 대통령이라든가 이제 사법부 수장 그리고 율법학자로 구성돼 있었지만 오히려 실권을 이제 라리자니한테 넘겼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까지 두 번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임기 중에 지금 이제 죽은 건데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이제 외교 안보 라인에서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보는데 이제 그 사람이 암살당했고요. 그다음에 골람 레자 솔레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시즈 같은 경우 이제 민병대 사령관으로 나오는데 바시즈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지난번에 있었던 것처럼 시위를 진압하는 쪽이고 이러한 조직들이 각 동네, 학교, 직장별로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장들이 죽었고 이제 정보부 수장까지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각 분야의 최고 명령권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지금 다 참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차가 다 있어서 그 다음 사람들 계속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큰 공백을 메우는 데는 그래도 분명히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라리자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능력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후임자가 오더라도 만약에 뚜렷한 혐주가 오더라도 인수인계도 받고 업무 파악도 하고 분명히 그 안에 첩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이제 색출하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좀 시간도 걸릴 것이고 분명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리자니 같은 경우에는 보스파로 분류가 되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는 이제 협상파로 이제 분류된 사람입니다. 보스파 안에서도 온건파. 그래가지고 모스타바 선출 과정에서도 아마 모스타바 각을 세우기도 했기 때문에 라리자니가 제거됐다는 걸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강경파 쪽으로 조금 더 힘이 쏠리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이란이 내부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부 장관을 지금 암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혹시 이제 내부에서 좀 체제 전복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좀 의문이 드네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번 네탄야후 총리 같은 경우는 훨씬 낫지. 트럼프 대통령은 체제 전복을 얘기했다가 계속 낮춰갔죠. 체제 안의 지도자, 그다음에 군사적 승리, 무조건 항복 이렇게 계속 표현을 바꿔 왔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일관됐습니다. 체제 전복시켜야 된다 이거. 그래서 지금 목표가 어떻게 보면 테헤란이라든가 도시 안의 주요 건물들, 그다음에 주요 인사들을 이제 공격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시즈라고 하는 그 민병대라든가 혁명수비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란 내부에서 이란 이 정권이 현 체제가 엄청나게 이것을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엄청난 시위가 있었고 제가 하나를 알 수 있었냐면 이제 3월 요번 말이 이제 이슬람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이제 라마단이라는 이슬람 성월이 끝나고 명절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이슬람 새해가 이제 금요일 날 시작이 됩니다. 이슬람 새해가 이란 새해, 이란 설날이 시작되는데 요때 이제 모스타바가 등장할 것이라는 걸 제가 여러 번 이제 중요한 고비일 수 있다. 그거 했는데 우리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거 전에 추석 민심, 설 민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란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 설 민심 이런 거 따질 텐데 제가 이제 하나 본 게 어젯밤이 뭐였냐면은 우리로 치면 약간 액땜을 한다는 식으로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그 불 위를 뛰어 넘어가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새해 전에 애군을 막 액땜한다는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지불놀이 같은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엄청나게 지금 이 신정 체제가 좀 두려워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여튼 물론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거긴 하지만 이스라엘도 거기 이제 부추기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스라엘의 목표가 이제 군 시설이라든가 핵시설 공격뿐만 아니라 이란 내부 체제를 뭔가 이제 흔들려는 그런 조짐으로까지 일단 단계가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지금 이란 정보부 장관 표적 공습 암살 내용을 밝히면서 오늘 추가적인 중대 기습이 있을 것이다. 모든 전선에서 전쟁의 수위를 높일 놀랄만한 상황이 예고돼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물론 이제 기습이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알려주진 않을 겁니다. 이제 내일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긴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레바논 전선과 좀 이란 전선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란 전선에서는 공습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노출된 시설 외에도 지금은 이제 공업적인 기반까지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10년을 후퇴시키겠다 그런까지 한 거 봤을 때 직접적인 군 시설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것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공업 시설까지 타격하지 않을까 보게 되고 또
도시 이제 근거지 같은 경우 이제 체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바시즈라든가 혁명 수비들 더 직접적인 암살을 더 가할 것 같고 레바논 전선은 제가 봤을 때는 지상군을 더 투입해서 어떻게 보면 레바논 남부 지역이 이제 헤즈볼라의 주요 근거지란다면 그쪽 지역까지 이제 계속 공습하고 하면서 레바논 남부 지역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비무장 지대화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 현재 이스라엘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아마 대대적인 뭐 공습과 지상군 작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휴민트, 이란 입장에서는 스파이 예. 때문에 지금 이란에서는 굉장히 예민할 텐데 예. 안 그래도 지금 이란 시민들을 상대로 온라인 통제도 하고 예, 있고 예. 뭐 검문 검색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면은 좀 이란 국민들이 다시 좀 동요를 하지 않을까요? 이란 국민들을 동요할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참 역설적이게도 이란 많은 이제 국민들 특히나 이제 시위에 참여했던 국민들이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하니까 분명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요. 위험하죠. 그런데 이 전쟁은 그런데 이 신정 체제가 이겨서는 안 되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합적인 감정인가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때가 아직까지 총을 들고 다니고 검문소가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바시즈라든가 지금 혁명 수비대가 지금 자신들도 표적 타겟이 되니까 어떤 공포를 느꼈냐면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을 거 아니까요, 좌표 같은 걸.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자신들의 본부를 옮기고 있어요. 학교를 본부로 쓴다고 이런 정황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패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약간 그런 좀 불길한 조짐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럴 경우에는 또 민간인 피해가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란 국민들 또 특히나 저번에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복잡한 감정일 것이고 기회를 봐서 뭐 단기간에 체제 붕괴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떻게든지 지금 뭐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직전 단계까지 갈 수 있고 요번에 이제 명절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모이면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모스타바 등장 시기도 그렇고 요번 이슬람 명절 그다음에 요번 이란 설 금요일입니다.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에게 살생부를 이렇게 명단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지금 이름을 이렇게 지웠다. 앞으로 더 많이 지어 나갈 것이다. 이 지금 추가 적전을 계속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스타바도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 대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미국이 이 상황에 좀 합의를 한 겁니까? 그렇죠. 이 단독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더 강경하고 뭐 강경한 건 똑같습니다만 이스라엘이 훨씬 더 지금 강경한 쪽인데 뭐 미국의 어떤 승인 없이 하기는 좀 부담감이 있죠. 어쨌거나 이것은 공동으로 이제 이란과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것을 보여줬죠. 허커비라고 하는 미 대사한테 명단이라면서 보여줬고 자기 손가락 5개라는 것도 보여주면서 이제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네타냐후 같은 경우도 한번 암살 위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아니라 이제 헤즈볼라라고 그러죠. 대리단체 레바논으로부터 드론 공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자기 사저였습니다. 근데 그때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저가 없어가지고 뭐 암살을 모면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지금 뭐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보부만큼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란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주요 인사 같은 사람들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라리자니 같은 경우 그런 실권자 사실상 대화가 되는 서방과 대화가 되는 그런 인물을 제거하고 정보부 장관도 오늘 암살했다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최고 지도자 그 대열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은 누가 협상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당장 전쟁 중이니까요. 지금 전시 체제를 사실상 이끌었던 사람이 알리 라리잔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정권을 이제 약화시킬 수 있는 분명 그런 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출구 전략이라든가 휴전이라는 걸 결국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강경파들로 채워지게 될 경우에는 뭐 전투라든가 전술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그 사람을 계속 제거하면서 뭐 자신들이 어느 부분에 성광을 거뒀다고 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그래도 대화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출구를 그럴 경우에 이제 강경파들로 채워질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 상당히 또 이스라엘도 출구 전략으로서 난감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강하게 압박을 해오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금 나토 지원 필요 없다. 한국, 일본, 호주도 마찬가지다. 지금 오랫동안 나토가 우리를 위해서 나서줄지 의문이었는데 이게 시험대였다. 그러니까 사실 필요 없는데 떠본 거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한번 이제 제가 테스트용인 점도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이제 해봤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또 마음이 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테스트용이라고 보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실제 이것을 이제 호위 연합 선단을 구성한다 해도 제가 봤을 때 이게
빨리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국가들 보면 전부 다 민주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렇다면 파병이라든가 이게 연관이 된다면 어떤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도 통과해야 될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헌법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4조 6주 전쟁을 얘기했다면 이를테면 이제 4월 길어도 이제 4월 말까지인데 이 선단을 구성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예. 그 선단이 또 모이고 또 훈련하고 들어가고 뭐 이런 것까지 하는데 한 달 이상 뭐 2달까지 걸린다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예를 들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이런 연합선단 구상 자체가 시간도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동맹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떠보려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이란 측으로도 이제 압박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미국만이 아니라 연합군을 구성해서 우리가 이란을 너희를 압박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란에 대한 압박용 그다음에 동맹국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테스트 그런 쪽으로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동 국가에서 UAE는 네. 또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참여를 하겠다고 한 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UAE는 이번에 공격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많이 공격을 당했죠. UAE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두바이로 상징되는 중동의 금융 허브이기도 하고요. 네, 아부다비는 이제 뭐 석유로 해서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를 구성하는 가장 큰 형님이긴 한데 이게 좀 약간 허를 찌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UAE 같은 경우에는 이란 사람이 4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이란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다음에 그 이란 정부 당국이 현재 그 국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검은 돈 같은 거를 돈 세탁하는 곳이 두바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공격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허를 찔린 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이 참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어떤 호위 선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토라든가 아시아 국가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거절을 당해서 좀 상처를 받았는데 아랍에미리트가 먼저 이렇게 제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또 화답을 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동맹을 테스트한 것으로 네. 분석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트럼프 최측근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정말로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파병 논의는 이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걱정은 아직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 한국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대한 뭐 시간을 끄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먼저 이제 회담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일본이 먼저 매를 맞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과연 거기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보고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에 상응하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안보 뭐 무임승차를 계속해서 역설해오고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을 올린다든지 관세 폭탄을 다시 또 내린다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파병을 실제로 이제 안 할 경우에는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그 전 뭐 정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동맹이라는 가치보다는 뭔가 그래도 좀 거래의 상대로서 이렇게 보는 점 때문에 많은 이제 국가들이 동맹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동맹 입장에서 좀 서운한 점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어떤 거래 기술, 협상의 기술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할 수 없는 건 못한다고 확실하게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이렇게 극에 달한 상황에서 과연 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노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일지는 우선 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지금 발언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국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 같고 설정 또 만나서 또 손을 잡고 뭐 어떻게 하면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면서 또 뭐 어떤 결정할지 모르겠고 갑자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글을 쓰겠죠. 뭐 SNS에 일본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뭐 이러면 이제 파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그러니까 헌법적인 평화 헌법이라는 것이 있고 일본이 이것이 과연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제 계속 검토를 하겠지만 다카이치 사나이의 그 전에 발언 같은 걸 보면은 파병할 것 같기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지는 한번 직접 이제 보고 판단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일본이 비슷한 요구를 받았을 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쓴 카드를 이번에도 다시 쓸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때 뭐 아베 신조 같은 경우에는 뭐 조사랑 뭐 연구 이제 한정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겠고 제가 봤을 때는 시기를 언제 하는가도 상당히 전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호위 선단을 구성하기도 힘들지만 지금 만약에 들어가는 건 상당히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이란 측으로부터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한 전쟁 위협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뭐 일본이 그래 자랑하는 게 기뢰를 제거하는 소회 기술은 뭐 세계 최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쪽에서는 아마 시기를 만약에 파병하던 시기를 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난 후 평화가 정착된 다음에 기뢰가 깔려 있다면 우리가 거기 나설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입장을 전달할 것 같은데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뭐 얘기가 어떻게 오고 갈지는 제가 봤을 때 내일 좀 결과를 네. 지켜보고 우리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돈 보따리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게 지금 예. 2차 대미 투자 액수가 지금 1차에 2배에 달한다고 NHK가 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도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트럼프와 이렇게 해라 가지만 아마도 이제 외교가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한국인은 어느 정도까지 준비되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아마 얘기를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 간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야 될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물밑에서는 뭐 한일 간에도 아마 대화가 충분히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거로 추측해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국가 대테러센터 수장이 네. 이란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면서 사퇴했는데 마가 진영의 대표 인사로 분류되던 네. 인물이거든요. 이거는 명분이 없다고 주장한 걸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뭐 마가 진영 안에서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이제 분열된 양상이 보여진 것 같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동맹으로부터도 일단 어떻게 보면 동의를 받지 못한 현재 전쟁이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 이제 충격적으로 드러난 거는 이 안에 있는 어떤 핵심 트럼프의 어떤 핵심 권력부 안에서도 이것을 지금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이제 얘기했던 게 인상 깊었던 게 이거는 이제 미국의 임박한 위협도 아니었고 아하. 뭐 이스라엘의 뭐 로비에 의한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뭐 이스라엘 로비에 관한 얘기는 그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미국 정책이 뭐 이스라엘 로비에 대해서가 아니야 한데 이제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제 뭐 진실을 폭로한다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악담을 하면서 나간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발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파만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명분으로 내세우거나 이런 어떤 전쟁의 정당성 같은 부분에서는 정부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 외우 내환에 처한 네. 셈인데 전쟁이 시작되기 이틀 전에 이란과 미국의 마지막 핵 회담에서 네.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런 영국 안보보좌관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놀라운 수준의 제안을 했다는 건데 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까요? 그 이란의 놀랄 만한 수준 제한이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인지는 지금 내용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그런 면을 봤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협상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그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바마 대통령이 일단은 2015년에 포괄적 합의하면서 이란과 협상을 한 거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란이라는 국가와 어떤 협상을 해서 결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이렇게 별로 바라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굴욕적인 합의다 했고 뭔가 이란에 대해서 옛날에 80년 제가 발언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이란에 대해서도 한번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이 있었을 때 지상군 투입도 암시하면서 이란의 석유를 우리가 차지했어야 됐다. 그럼 우리가 부유해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봤을 때 그때가 지금 뭐 시대가 많이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보다는 그래도 좀 뭔가 전쟁이라든가 어떤 승리를 통해서 그런 것을 뭐 성취하는 그런 업적을 본인 스스로가 좀 남겨서 뭐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한 급으로 남고 싶지 않았나. 이를테면 뭐 러시아 모어산의 그 대통령 얼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도 자신의 얼굴을 이제 새기고 싶어 할 정도니까요. 그런 식으로 뭔가 자신이 어떤 승리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뭐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협상에 타협한 사람보다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란 외무장관이 전쟁은 미국이 시작했고 예. 배상을 해야지 종전할 예.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얼마 전에 페제시키안 예. 이란 대통령이 중동 국가들에 사과하면서도 역시 예. 배상 문제를 예. 꺼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비용 문제에서 민감하잖아요. 예. 미국이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외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네요. 뭐 제가 그러니까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승전국의 패전국에게 어떻게 받는 그런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랬을 때 지금 아직 전쟁이 이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서로 간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서로가 자신들이 이겼다고 하면서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만약에 이게 중재를 위해서 이렇게 뭐 종전이 된다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평상시 발언을 보면 이란으로부터 오히려 더 돈을 받으면 받았지 이렇게 내줄 리도 없고 현재 예. 상황이 뭐
뭐 현재까지 전쟁 군사력만 보면 현재 뭐 미국이 이렇게 뭐 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란의 이런 요구는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대신 이제 협상하기에 앞서서 뭔가 이제 흥정하는 것처럼 뭔가 처음에 이제 가격을 이렇게 높게 부르면서 깎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해서 이제 배상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나토 지원도 필요 없다고 네. 말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 지금 각국이 군함 파견을 거절하자 이렇게 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 폭탄으로 이란 미사일 기지를 공격을 했거든요. 이게 네. 지난해 6월에 핵시설 공습할 때도 썼던 무기인가요? 뭐 똑같은 무기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포르도라고 하는 핵시설이 뭐 지하 뭐 엄청나게 뭐 안반이 있는 뭐 90m까지 있는 건 했는데 요번에 제가 이제 공격한 걸 봤을 때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것을 이제 벙커버스터를 사용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상당수 이란의 미사일 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하에 있구나라는 걸 좀 뭔가 추측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아직 작전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어떤 미사일이라든가 드론 위협 같은 것들이 육지에서 이제 오니까 사실상 이란 해군은 사실 없다고 봐도 될 정도니까 그래서 육지에서 날아오는 지대함 공격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선 미사일 기지를 공격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상당수가 아마도 동굴이라든가 지하에 있다는 걸 판단하고서 아마 벙커버스터를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란 국회의장이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것도 관건인데 지금 드론이 골칫거리잖아요. 네. 미군 입장에서는. 근데 러시아가 드론 정보 그리고 위성 정보를 이란에다가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것도 참 문제거리겠네요. 그렇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이제 이렇게 수입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러우 전쟁에서 그걸 활용했었는데 러시아가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이란산 드론을 쓰면서 실전 경험을 많이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더군다나 거기서 나가서 위치 정보까지 위성 정보를 통해서 지금 이란을 이제 간접적으로 도와준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쟁 실전 경험과 노하우가 지금 현재 정보가 위성 정보가 이란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또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그것을 반대로 돕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죠. 사우디나 그렇죠. 중동에 와서 우리가 러시아 드론을 어떻게 막는지, 그러니까 이란산 드론이 어떻게 오는 걸 어떻게 막는지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양상까지 번지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러우 전쟁의 당사자들까지도 여기에 좀 들어오는 모양새긴 한데 드론의 중요성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중요시 됐죠. 그래서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은 것이고 뭐 가랑비 전술 같은 것도 처음에 나왔었고요. 근데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샤헤드 드론을 개조해서 루카스 드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오히려 역을 쓴 걸 봤을 때 드론의 중요성이 이제 상당히 앞으로도 정말 가격이 낮으면서 상대방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이제 중요해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것에 대해서 혹시 모를 어떤 뭐 테러라든가 어떤 외부의 공격에 맞서서 드론에 대한 대비책이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용 물질을 탈취하거나 파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상작전이 전혀 두렵지 않다면서 예. 특수부대가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이게 지금 우라늄의 행방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 측이 밝히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60% 고농축된 뭐 400에서 450kg의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행방이죠. 이것이 원심 분리기를 이제 돌리면 수주 안에 90%가 농축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최대 뭐 11개까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분량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란 측의 공식 발표는 미국이 지난번에 폭격했던 핵시설 지하에 지금 땅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올 수 있다면 뭐 IAEA가 들어와서 국제 원자력기가 들어와서 확인해봐라 하는데 지금 사실대로 이게 어떻게 반대로 보면 이게 진짜 땅 속에 파묻혀서 못 찾는 걸 수도 있고 이란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어느 한 구석에 숨겨둘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뭐 450kg이라고 하지만 이게 운반이 상당히 쉬운 것으로 나왔죠. 이렇게 뭐 기둥 같은 거 여러 개를 들고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아마 찾는 작업들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공조를 할 것 같고요. 한다면 이제 또 지상군이 투입돼서 이것을 어떻게 뭐 수송하고 비행기로 할 것인지 트럭으로 운송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를 제가 봤을 땐 뭐 펜타곤이라든가 정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상군을 투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어떤 또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미군 사상자가 그런 점을 상당히 지금 미국 여론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까지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과연 어떤 성과를 내볼 수 있을 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전 이 450kg, 60%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누가 찾느냐. 만약 미국이 찾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 당장 우리가 이것을 찾았으니까 우리가 핵 능력을 제거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승리를 갑자기 선언할 수 있는 거고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그래서 요거의 행방을 이제 찾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이번 전쟁에서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제 이제 이스라엘에서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암살 소식을 전했고 이란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장례 일정도 나오고 있던데 예. 중동 전문가시니까 알리 라리자니가 겉으로 이제 알려진 정보 외에 뭐 또 다른 뭐 정보 같은 게 있습니까? 알리 라리자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이제 1월달 시위에서도 강경 진압을 했던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강경 진압을 지시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독일에서도 공부하고 뭔가 철학자라고도 불리고 뭐 혁명수비대 출신이긴 합니다만 미국과는 뭐 항전하겠다, 뭐 예. 협상을 가지고 항전하겠다고라고도 하지만 이제 특이한 점은 또 미국과 항전하고 뭐 협상은 없다고 하면서도 또 딸이 미국 영주권을 얻어가지고 이게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미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 그때 시위가 한창 이제 벌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 직장을 그만둔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 대학교에서 확인이 됐고 지금 이제 어딘지는 모릅니다만 이런 걸 봤을 때 또 이란 지도부 상당수가 또 뭐 강경파가 됐든 온건파가 됐든 상당수가 또 미국이나 캐나다 뭐 이런 곳에 또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란 지도부가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이 있다 이렇게 뭐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도자를 표적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스라엘 집요하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모스타바는 언제쯤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점점 요원해지는 거 아닙니까? 모스타바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슬람 명절이 끝나면 나와서 대표로 기도 같은 걸 이제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 겸 최고 지도자니까요. 그리고 사람 앞에 모습을 안 드러냈고 그다음에 새해 메시지도 한번 내야 되는데 안 낸다면은 저는 이제 특이한 게 모스타바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설을 하거나 뭐 설교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뭐 이렇게 뭐 의식이 없는 상태라도 AI로라도 했으면 됐을 때 또 여자 아나운서로 대독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러시아에 있는 건 아니냐는 이제 추측이 계속 불거져 나오는 거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암살하기 위해서 추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적할 것 같고 분명히 그 주변에는 이렇게 암살 당하는 이제 고위 인사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주변에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휴민트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휴대폰 같은 걸로 다 뭐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문자 메시지 같은 거 교환하지 말라고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예. 암살 표적이 되지만 그런 것을 또 옆에서 알려주는 이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스라엘의 정보망이 촘촘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걸 또 모스타바가 어느 정도까지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스타바가 주변 인물들을 믿지 못할 수도 있고 예. 점점 더 잠행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 모습을 드러내는 게 더 길어지면 이런 전쟁 협상 당사자가 모스타바가 돼야 하는데 전쟁이 더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길어질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지상군은 파견하지 않더라도 이란은 엄청난 더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인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강경파가 집권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한테는 이를테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모스타바가 역시 그 지도자감이 아니었는데 혹시나 이렇게 모습까지 안 나타내냐 하면서 처음에 이제 신비주의 전략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국민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위에 참여했던 반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서는 엄청나게 조롱의 대상이 될 겁니다. 벌써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무슈타바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슈타바가 페르시아어로 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도 그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쥐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하 벙커에 숨어 있다. 자신 목숨이 밑으로. 그래서 그렇게 지금 뭐 조롱하는 얘기까지도 이제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스타바가 본인의 리더십을 빨리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뭐 해야지만이 현재 이란 체제에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공고가 될 수 있지. 이게 자명이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제가 봤을 때는 이 체제에도 상당히 이제 불안 속으로 갈 수밖에 없고 더구나 이제 더 오히려 예측하기 힘든 강경파라든가 이제 군부 강경파들이 잡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란 군사작전을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이동하던 미 항공모함이 예. 화재가 나서 지금 지중해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핵 원자로로 추진되고 F-35 스텔스 전투기 등 어마어마한 군용기를 싣고 다녀서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데 세탁실에 불이 난 거를 30시간 넘게 못 껐다는 거예요. 네. 여러모로 체면을 구기게 된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랄드 포드 같긴 한데 그게 한번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작전을 하고 미국에 한번 들렀다가 좀 쉬고 왔어야 되는데 아마 급하게 투입해서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았던 모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이번 작전 같은 것도 항공모함이 일단 2대나 파견됐지만 그 전에 전쟁은 이제 훨씬 더 많이 파견하기도 했었는데 좀 성급하게 준비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아마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중을 원래 이달 말에 네.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한 5주에서 6주 정도 뒤에 이렇게 미룰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4월 말쯤에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이란 전쟁을 끝내겠다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바도 4주에서 6주였습니다. 6월 28일 시작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뭐 4월 초, 3월 말, 뭐 빠르면 4월 초, 4월 말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전쟁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이제 분쟁이 있죠. 그래서 전쟁을 했으면 60일 이내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시점이 4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도 있고 이스라엘과도 지금 공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스라엘도 4월 1일에서 8일까지가 6월절까지는 계속 공세를 할 것이고 더 안 되면 또 더 나간다면 뭐 3주까지 더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아마도 최대 잡고 있는 기간이 아마 4월 말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아마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미중 정상회담을 하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